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날 파파책입니다. 어떻게 지리산 잘 넘어가셨나요? 오늘은 덕유산으로 넘어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돋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눈이 왔을 때 그 설산에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포알 같은 사진기를 들고 많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산이 덕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덕유산 넘어가기 전에 지리산 국립공원 기대종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여러분 기대종이 뭔지 아세요? 기대종은 그 상징하는 그런 야생 동식물을 얘기해요.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종이란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 1993년에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제시한 개념으로 그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깃발의 의미로 형상화하여 깃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지리산의 깃대종은 희열이라는 이 나무인가? 특산 식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명이 코리안 윈터 헤이즐 이렇게 써 있어요. HAZEL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고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사는 곳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백운산 등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구례 천은계곡, 산청 대원사 계곡, 하동 대성 계곡, 남원 뱀사골 계곡 등 저지대에서 관찰이 된대요. 잎이 지는 작은 키나무고 4월에 길게 늘어진 노란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산 정상이 아닌 상록부 양지바른 지역에서 관찰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지리산 여러 번 갔었는데 아마 잘 못 보고 지나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종은 반달 가슴곰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몸 밑에 반달 문양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랍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1. 그리고 저희 나라 천연기념물 329호고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먹이는 도토리 열매, 산나물, 가재꿀 등 이렇게 있대요. 곰 종류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건 반달 가슴곰하고 불곰이 있는데 불곰은 북한에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네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꽤 돼서 요즘은 반달 가슴곰을 복원해서 저희가 방생을 했죠. 예, 그래서 지리산뿐 아니라 그 언저리, 그 좀 먼 산에까지 아마 이 곰이 발견이 돼서 요즘 산에 가면 곰 출몰 지역해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 원래 살던 동물들하고 함께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덕유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덕유산 국립공원 어머니의 산 이렇게 써 있네요. 어머니의 산. 세찬 바람으로 골짜기의 나무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숲 전체가 일렁이고 출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태풍이 몰아치는 깊은 바다 같았다. 생명의 향기, 깃든 산. 새벽 공기 차고 바람 많았다. 바람 세찼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비 오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산줄기에는 구름 가득했다. 구름에 가려 산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남쪽으로부터 오르는 백두대간 덕유산 종주는 60령에서부터 시작하지. 덕유산은 국립공원이야. 60령이나 잠시에 올라갈 할미봉 등은 덕유산 국립공원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덕유산 줄기에 속하지. 우리는 할미봉을 넘어 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갈 거야. 특히 처음에는 바위가 많고 산세도 거칠기 때문에 힘들 거야. 오늘처럼 습기가 많은 날은 미끄럼도 조심해야 하고 로프를 타야 하는 구간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산행을 해야 해. 컨디션 괜찮니? 물론이야. 지리산 종주도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해.
최고봉은 향적봉이야. 대간길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웬만하면 내일 들를 예정이야. 컨디션 괜찮으면 오늘 산행은 할미봉, 서봉, 서봉은 장수 덕유산이라고도 해. 남덕유산, 월성치, 삿갓봉을 지나 삿갓골제 대피소까지 갈 거야. 거기서 잘 거야. 저도 대간 종주할 때 삿갓제 대피소에서 잤어요. 대피소 가기 전에 그 직전 봉우리에서 해가 지는 걸 보고 그리고 삿갓제 대피소에서 잤는데 그때 산행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햇반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밥을 한 그릇 얻고 이제 밥해 먹는 곳에 내려갔더니 그 일몰을 같이 봤던 일행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찌개를 얻어서 이렇게 동량해서 저녁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대피소 가실 때 한창 눈꽃 산행, 뭐 단풍철 이럴 때는 꼭 비상식량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광여산 또는 여산으로 불렸던 이 산이 어머니의 산, 덕스러운 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산의 모양이 덕스럽게 생겨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 살린 산이었기 때문이다. 즉, 덕을 베푼 산이라는 말이다. 나라에 난리가 일어날 때마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 쫓겨다니던 백성들은 이 산으로 숨어들어 화를 피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 1614m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향적봉이라는 이름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향기가 쌓여 이루어진 봉우리이다. 향적봉 부근에 향나무 군락이 있어 향기 가득하다는 뜻의 이름이다. 하지만 향적봉에 쌓인 향기는 향나무의 향기만이 아닐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살핀 산의 넉넉함과 덕스러움이 담긴 봉우리가 바로 향적봉이다. 난리를 피해 산에 들어온 백성들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산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었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산이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그런 이유로 이 산은 덕유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가장 높은 봉우리는 향적봉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향나무의 향기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산이었기 때문이다. 산에 대한 고마움과 평안한 삶에 대한 염원이 덕유와 향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것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장군이 이 산에서 수도할 때 수많은 맹수들에게 한 번도 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하여 덕이 넘치는 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조선의 태조에 대해 후일 덧붙여진 이야기로 보인다. 서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 왕실의 역사이고 지명인식이었을 뿐 백성들의 역사나 지명인식이 아니었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덕유산은 동서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고 있는 큰 산이야. 우리가 있는 60령에서 내일 밤에 도착할 빼제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마루금은 장장 100리에 이르지. 낙동강의 영남 땅과 금강의 호남 땅을 가르면서도 아우르는 큰 산줄기지. 1000m가 넘는 봉우리들도 여럿이야. 이렇게 크고 넉넉한 산이다 보니 이름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백두대간 마루금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인 향적봉에는 북덕유산, 60령에서 올라서는 남쪽 봉우리는 남덕유산, 그리고 남덕유산의 서봉은 장수덕유산이라고 부르지. 자, 이쯤하고 출발할까? 준비됐니? 준비됐어. 괜찮아. 가면 돼. 나는 삼촌을 안심시켰다. 삼촌은 나의 상태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난 사실 삼촌의 그런 태도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고 오기만 하면 더 좋을 텐데. 알았다. 가자. 활짝 웃는 삼촌의 어깨 위로 바람이 지났다. 할미봉을 향했다. 할미봉으로 오르는 길은 깎아지른 듯 가팔랐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다리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발 디딜 곳도 찾기 쉽지 않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바위와 바위, 작은 돌틈 사이로 겨우 발을 끼워 넣으며 조심조심 올랐다. 때로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해 나무 뿌리를 부여잡으며 힘겹게 올랐다. 할미봉,
1026m 정상일 때는 온통 바위였다. 말 그대로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였다. 절벽처럼 깎아내린 듯 매끄러운 바위들이 보기에도 위태로웠다. 위태로워 보이는 바위 곁에 겨우 앉으니 온 산에 구름 가득했다.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의 바다가 떠다니고 있었다. 덕유산의 깊고 깊은 골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불어올 때마다 구름은 빠르게 능선을 지나고 봉우리를 넘었다. 장관이었다. 신비로운 천상의 세계에 들어온 듯 했다. 로프의 의지에 할미봉을 내려갔다. 서봉을 향했다. 서봉으로 가는 길은 온통 참나무 숲이었다. 지난 가을 떨어진 나뭇잎들이 걸을 때마다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할미봉을 오를 때와 달리 너무나 걷기가 편했다. 나는 아픈 다리를 벗삼아 천천히 걸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구름 가득한 숲은 고요하고 포근했다. 서봉에 올랐다. 바람 거셌다. 거센 바람을 타고 구름이 무섭도록 빠르게 산줄기를 타넘고 있었다. 가만히 서 있었다. 구름 한가운데였다. 간간히 바람과 구름 사이로 산이 보이고 길이 보였다. 몇 발자국 앞은 깊은 절벽이었다. 절벽 너머는 구름으로 가득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을 내디뎌도 꼭 구름이 받쳐줄 것만 같았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숨을 골랐다. 이 숲속에 산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이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야, 좀 내려가서 점심 먹자. 길을 걸었다. 발걸음을 떼자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씩 보였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나무 아래 앉았다. 참치라는 거야. 밥 싸 먹으면 맛있다. 먹어봐. 참치에 밥을 싸 먹으니 입안에 쌉싸래한 향이 배어났다. 만났다. 여러분 산에 가서 운해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발밑에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정말 제가 그 구름으로 뛰어내리면 지금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름이 저를 받쳐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팍 뛰어내려서 구름에 폭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 가볼게요. 남덕유산 1507m를 향했다. 남덕유산은 대간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지나칠 수는 없는 산이다. 푸른 나뭇잎들 사이로 짙은 분홍빛 꽃이 보였다. 너무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꽃이었다. 저 꽃이 무슨 꽃이야? 앵초다? 예쁘지? 재밌는 것은 꽃말인데 행운과 슬픔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꽃말을 지니고 있지. 어떻게 하나의 꽃에 이렇게 다른 의미의 꽃말을 지니고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지? 내 생각에는 행복과 슬픔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런 두 가지 뜻의 꽃말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다. 삼촌 생각에 말이야.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다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일도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돌아가셨던 당시에는 너무 슬픔이 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아빠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때 돌아가신 편이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진통제를 맞는 것 외에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돌아가셨다. 남겨져 살아가야 하는 엄마와 나를 위해 그러셨으리라는 것을 나중에야 생각할 수 있었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아빠. 속으로 불러보았다. 아빠가 돌아가시던 순간 내게 남긴 말이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아빠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빠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빠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알 수 있었다. 너를 믿는다. 엄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 아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방치했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 같은 것이 남아 엄마하고는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다.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형식적인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내 마음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와 나는 늘 함께 있고 아무 문제 없는 모자였지만 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저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산길을 걷다 보니 월성치 삿갓봉 1419m를 지나 내려서고 있었다. 비가 내리려는지 하늘이 흐렸다. 제게 걸었다. 비 내리기 전에 어둠 내리기 전에 삿갓골제 대피소에 들어가야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삿갓골제 대피소로 내려섰다. 삿갓골제 대피소는 2층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다. 1층에는 보일러실과 취사장이 있고 2층은 숙소였다. 앞마당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숙소는 복층으로 되어 있었다. 삼촌과 나는 2층 자리를 배정받았다. 내 자리의 머리맡에 작은 창이 나 있었다. 창에 빗방울 떨어져 흐르고 있었다. 배낭과 지급받은 모포를 내려놓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취사장으로 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 우리까지 한 자리 끼어들자 식당은 더 어수선하고 더 시끄러워진 듯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그 대피소에서 밥 얻어먹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나네요. 하마터면 굶을 뻔했는데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향적봉과 빼제. 밤 내내 바람 세차고 비 내렸다. 창문에 빗줄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콩 볶는 소리 같기도 하고 북치는 소리 멀리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몸이 쑤시고 다리는 뻐근했다. 몸에 남아있던 가벼운 감기 기운이 심해지는 듯했다. 코도 막혀오고 기침도 간간히 나왔다. 바닥은 딱딱하여 몸이 베겼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근육통이 있다 보니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른들의 코 고는 소리도 요란했다. 이래저래 잠들지 못하였다. 엄마 생각이 났다. 몇 해 전 아빠를 먼저 보낸 뒤로 엄마는 많이 달라졌다. 회사도 다니고 옷도 예쁘게 입었다. 아빠가 계실 때보다 활발해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심술을 부렸다. 어떤 때는 마치 엄마 때문에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하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대피소를 나왔다. 비는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세찬 바람에 빗줄기가 춤을 추고 있는 듯했다. 가로등 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희뿌연 불빛 흔들릴 때마다 불빛은 골짜기를 비추었다. 세찬 바람으로 골짜기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숲 전체가 일렁이고 출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태풍이 몰아치는 깊은 바다 같았다. 아침이 되자 비 그쳐 있었다. 비 내린 탓에 공기는 깨끗하고 싱그러웠다. 잠도 많이 못 자고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볍고 상쾌했다. 새소리 들려왔다. 맑고 밝은 소리였다. 새소리 들으며 남덕유산과 북덕유산을 이어주는 용이 춤을 추는 형상을 닮았다는 무룡산 1492m를 향했다. 숲은 운무로 가득했다. 숲의 나무들은 운무에 가려 있었다. 냇물에 떠내려가는 종이배 같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했다. 춥지 않니? 몸 괜찮아? 괜찮아. 밤에는 조금 아팠는데 자고 났더니 가벼워진 것 같아.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무래도 공기덕도 있겠지. 맑은 공기가 몸에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숲에 있는 좋은 기운들도 도움이 됐을 거야. 숲에는 피톤치드도 많고 생명의 기운들이 가득하잖아. 재원 삼촌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동물들이 왜 숲에 사는지 아니? 동물들은 왜 숲을 떠나지 않을까? 풀이나 나무들이 많으니 몸을 숨기기도 좋고 쉴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겠지?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정답은 이거야. 숲이 따뜻하다는 거야.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약 5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사람들과 달리 동물들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아프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 아프지 않아야 해. 병을 얻지 않는 가장 좋은 조건은 기후의 변화가 많지 않은 것이지. 숲은 추위나 더위에서 자신을 지키기 좋은 환경인 거야. 바람 심하게 부는 날도 숲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잖아? 숲은 동물들에게 안락한 집인 셈이지. 그러니 숲을 잘 지켜야 해. 숲이 파괴되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지. 생각해봐라. 세상에 동물들은 없고 사람들만 산다면 얼마나 삭박하겠니. 숲을 지킨다는 것은 숲에 사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야. 동물들도 지키고 나무들도 지키는 거야. 무엇보다 풀을 잘 지켜야 해.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풀이 없다면 비가 조금만 심하게 와도 산의 흙들이 다 쓸러 내려가 어쩌면 산이 없어지게 될지도 몰라. 나무들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질 수 있는 거야. 풀이 흙도 산도 나무도 숲도 지키는 거야. 물론 그 숲에 사는 동물들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도 지켜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 풀은 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정말 많아. 공기나 물처럼 말이야. 요즘은 공해나 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공기나 물에 대해 훨씬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말이야. 풀도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가만, 삼촌이 즉흥시를 한번 읊어볼게. 사실 시라고 할 것도 못 되지만 시의 형식을 빌린 나의 고백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려봐. 삼촌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정말 시를 낭송하듯이 읊었다. 내 삶은 풀 한 포기보다 가치 있을까? 풀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제 삶 살아가며 대지 지키고 수많은 생명 품어 살리는데 나는 저 풀 한 포기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오는 날들 동안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건만 지나온 내 인생길은 저 풀들만큼이나 가치 있었을까? 풀들 사이로 난 저 산길만큼이나 의미 있었을까? 풀 한 폭이 생명의 가르침이 무겁게 다가오는 아침이다. 지난밤 내린 비로 하늘 참 맑다. 어떠냐? 시 읊을 때까진 좋았는데 어떠냐? 하고 묻는 바람에 망쳤어. 나름 잘 들으며 분위기 잡고 있는데 그게 뭐야? 낭송이 끝나자마자 어떠냐 하고 묻기는 촌스럽게. 삼촌은 다 좋은데 가끔은 꼭 애들 같단 말이야. 시인지 고백인지는 좋았다고 해두지. 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러냐? 시는 좋아? 시만 좋으면 됐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숲을 벗어나자 나무들은 사라지고 너른 초지가 펼쳐졌다. 초지 위에 구름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었다. 구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와, 멋지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절로 탄성을 짓는 나를 보며 삼촌이 빙그레 웃었다. 풀과 풀 사이, 구름과 바람 사이로 나무 계단이 끝없이 놓여 있었다. 걷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 같았다. 무룡산이었다. 우리는 무룡산에서 쉬며 초콜릿과 귤을 나누어 먹었다. 이 무룡산에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서려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는 오래되었고 땅덩이는 작은 나라여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지. 철수 너 빨치산이라고 들어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근 알지. 빨치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빨치산들의 역사가 이곳에도 서려 있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로도 나왔는데 남부군이라고. 빨치산 남부군이 조직된 곳이 바로 이곳이야. 산 아래에 있는 원통사라는 절에서 남부군이 결성되었지. 그렇게 조직된 남부군이 지리산에서 활동한 것이란다. 지리산에서 우리가 잔 곳 있잖아. 세석대피소 기억나지? 그 대피소가 있는 자리가 세석고원이야. 후일 빨치산들은 그 세석고원에서 몰살당하지. 민족사의 비극이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나. 국방군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빨치산들도 죽었다. 모두 아까운 젊은 목숨들인데 말이다. 우리나라의 산에는 이런 아픈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단다. 무룡산을 내려와 동엽령을 지나고 백암봉 1503m에 이르렀을 때 구름 몰려왔다. 우리는 구름의 한가운데를 지났다. 가는 빗줄기들이 얼굴에 부딪혔다. 정신이 맑아졌다. 잠시 대간길을 놓아두고 향적봉을 향했다. 중봉에 다가서니 확 트인 넓은 초지와 유려하게 이어진 능선들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덕유 평전이었다. 사방으로 열려있는 산줄기들은 하늘에 닿아있는 듯했다. 아름다운 전경에 취해 몇 걸음 걷다 보니 향나무의 향기 어리고 생명의 향기 쌓여있다는 향적봉이었다. 향적봉에 올랐다. 첩첩한 산줄기마다 구름 머물러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삼촌은 마치 보이는 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북쪽으로는 적성산, 황악산, 계룡산이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운장산, 대둔산이 있지. 남쪽으로는 우리 지나온 남덕유산이고 날씨 좋으면 지리산 주능선도 보이는데 말이야. 그리고 동쪽으로는 가야산, 금오산이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간길인 백암봉으로 돌아와 빼제로 향했다. 숲은 깊었다. 열리지와 열리목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다른 몸으로 태어났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이었다. 그런 이유로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 철수야, 열리지나 열리목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나무잖아.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난 열리지니 열리목을 말하는 것까진 좋은데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영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해봐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아무리 사랑해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안 그러냐? 그러니 너도 나중에 대학 가서 연애하게 되거든. 우리는 사랑하니 하나다 하는 식의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라. 삼촌, 개가 풀 뜯어먹는 건 배탈이 나서 그런 거래. 아픈 개는 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삼촌도 나를 따라 웃었다. 길은 걸음만큼 줄어들고 산은 가까워졌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걷다 보니 횡경제, 지봉, 대봉과 갈미봉을 넘어 빼제 920m로 내려서고 있었다. 어둠 깊어지고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이 나라 저 나라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자주 일어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곳의 토착민들이 왜군들과 싸울 때 식량이 없어 산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싸웠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사람인의 짐승의 뼈가 많이 묻혀 있어서 뼈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뼈제의 경상도 방언이 빼제이다. 삼촌은 덕유산 정상 향적봉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 가득하더니 산을 내려오니 바로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빼제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나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고파 죽을 것만 같았다. 삼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삼촌을 째려보며 한마디 했다.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밥이나 먹으러 가자. 곧 사망할 것 같아. 삼촌이 내 머리에 꿀밤을 먹였다. 우리는 낄낄거리며 택시를 기다렸다.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어둠 깊은 빼제에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도 대관을 혼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늘 거의 이제 도착 지점에 오게 되면 한 10분이나 20분 전쯤에
택시로 늘 불러서 내려오면 이제 택시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거나 아니면 가끔 택시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지쳤던 몸을 택시에 탁 누이고 아저씨가 산행 잘했냐고도 물어보시고 아이고 혼자서 다니시네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하면서 아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내려왔구나 이런 안도감에 늘 편안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덕유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아까 지봉이니 뭐 이렇게 막 지날 때마다 저도 겨울에 지났거든요. 하얀 눈이 쌓였을 때 그래서 굉장히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꼭 바로 저번 주에 걸었던 것 같네요. 그럼 덕유산 국립공원 기대종이 뭔지 한번 또 보고 갈게요. 덕유산 국립공원의 기대종은 구상나무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 살고 늘 푸른 침엽의 큰 키나무, 가문비나무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구상나무는 잎끝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다. 열매의 색깔에 따라 검은 구상나무, 붉은 구상나무, 푸른 구상나무로 구분하며 앞뒤는 흰 빛을 띈다.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서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가 많은 나무이다. 또 하나의 기대종은 금강모치라는 물고기예요. 한강의 최상류 금강의 무주 구천동 계곡 등 물이 차고 물속 산소가 풍부한 산간계류랍니다. 생김새는 7, 8cm 정도고 등 지느러미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검정색의 반점이 있답니다. 산란철에는 수컷의 몸 양쪽에 두 줄의 주황색 줄이 나타난대요. 너무 신기해라. 깊은 산 맑고 차가우며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 살고요. 한강, 임진강, 대동강 등 서해로 흐르는 강에서만 서식을 한답니다. 물속의 작은 곤충이나 갑각류,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살고요.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돼서 금강모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또 여기 보면 저도 여기 지나갔는데 덕유산을 지나서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보면 금산이라는 곳을 지나요. 근데 여기가 보통 이렇게 툭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돌산이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또 고속철도 놓을 때, 경부선 철도 놓을 때 그 채석해서 돌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마 그때는 백두대간에 그런 개념도 별로 없을 때여가지고 잘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쉽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꼭 백두대간 인식 이전에 이런 훼손의 문제가 시대와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을 조금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든 아니든 훼손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금산의 회복은 단지 산줄기만의 회복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가치관의 회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저희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아마 요즘에 오는 코로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인간들이 더 이상 어떤 정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지나왔던 덕유산 들으면서 또 자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음 시간엔 속리산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리산. 저 고등학교 때 영어 그 보문 다이얼로그에 Father, let's go 속리산 this fall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그걸 외우라고 시키셨었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럼 다음에 우리 속리산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파파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속리산이에요.